지내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나를 낳아주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전부 다 타지에 가서 살잖아. 같이 모여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면은 첫째 목적은 뭐냐면 제사 지내는 날 만나가지고 우애를 다지는 거예요. 관계를 더 돈독하게 다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모여와가지고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부모님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사는 거 어떠냐, 이제 그런 인생살이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래서 그 혈연 관계를 더욱더 다지는 그런 목적이 그게 제일 큰 목적이야. 그 부모님 제사 지내면서 부모님이 와서 먹든 안 먹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거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예? 아니 뭐 입이 있어 먹을 수가 있어 뭐 콧구멍이 있어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 예?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마음으로 조작해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거는 자기 상상인 거예요. 또 다른 그러니까 제일 가장 큰 목적은 혈연 관계를 더욱더 다지면서 이제 그 삶을 더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제일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요. 그러면서 저기 뭐 그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제사 지낸다고 해야지 자식들이 다 모이지. 아이 시시한 거 해봐 자식들이 모이나 안 오지. 그렇잖아요. 그런 숨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는 방식이. 어느 집은 그 제사 지내도 다 오지를 않아.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제삿날이다 하면 며칠 전부터 와서 식구들이 다 모여드네. 그러니까 우애 있게 그냥 잘 살거든. 그런 사람이, 그거 왜 그러냐면 전생 인연이 좋은 거예요. 그런 인연 심어놔서 그래. 근데 금생에 재산인에도 그냥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면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 원망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갈 필요가 없거든. 가면 싸우니까. 가면 그냥 봤다면 좋게 갔더라도 올 때는 얼굴에 인상 써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그 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요. 예? 그런 뜻이 100%라고 생각하셔요. 그 와서 그냥 콧구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와서 그럼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어? 그게 그렇게 험한 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슬픔 같은 것도 빨리 잊어버리시고 끊어버리셔. 무슨 얘기인지 아셔? 네. 그래야지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이 뭐냐면, 그런 것도 내가 저 풍수질이라고 따로 만들어가지고 풍수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 풍수지리도 내가 그거 설명을 했는데, 이제 내가 워낙 배운 게 짧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이렇게 확 튀지를 않았어. 근데 지금 설명하면 이제 더 멋있게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그, 근데 그 풍수지리에서도 배울 게 좀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길이 다 들어있는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들어보면은 논문 쓸 게 무지하게 많다고 내가 설명해 놓은 것 중에서 이제 일반 뭐 세상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이야 뭐 그까짓 거 들어봐야 소용없지만은 학문을 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배울 거 많아. 그 어떤 하나 대목 가지고서 논문 쓸 게 무지하게 많다고. 그 다음에 생선회를 먹을 때 죽지 않고 떠도는 식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 얘기에다가 이게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생선회 이런 거 먹고 있는데 영원히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먹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수없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 돌아다니다가 지가 이제 사람마다 독특한 냄새가 나요. 모든 사람마다 다 냄새를 갖고 있어. 그 냄새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종이도 냄새가 나잖아. 종이 냄새를 이렇게 한번 맡아보세요. 그럼 종이 냄새가 난다고. 이제 코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이 종이 냄새를 맡아. 생선 비린내는 어느 사람이나 다 맡겠지만 그걸 못 맡는 사람도 있어. 생선 비린내가 안 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다 사람마다 차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물질 자체가 냄새야. 이 물질 자체가 냄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몸뚱아리가 전체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니까 냄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고유한 냄새를. 그런데 그 물질을 갖고 있는 그거 자체를 냄새가 나는데 사람이 뭘 먹고 사느냐? 고기만 계속 먹고 사는 사람은 그 고기 먹고 사는 그 인연에 만들어진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채식만 많이 하고 사는 사람 몸이 다 채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냄새, 고유한 냄새가 나오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마음도 그런 마음을 또 내요. 그런 마음 내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그런 에너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혈관을 막 때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에너지, 고기만 계속 먹은 사람은 고기 에너지가 돌아다니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 왜 그러냐면 고기라는 거는 축생이 뭐냐면 축생이 어리석어서 축생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셔. 소나 돼지한테 이런 책을 갖다 주면 그거 다 의미가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손발이 사람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태어나서 자기네들이 학문이 필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업이야. 예? 선업을 얼마나 못 줬으면 손발을 못 쓰게 태어났겠어요. 아, 소나 돼지 봐봐, 개고 봐봐요. 손발을 못 쓰잖아. 사람처럼 못 쓰잖아. 그만큼 업이 두텁다는 거예요. 손발을 못 쓸 정도로 업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 한번 생각해 볼 일이야. 그거 심각한 거라고. 예? 그 저기 먹는 거 탐하지 마셔. 아, 소가 위가 네 개인가 그렇죠? 난 그거 보지는 못했지만 소가 그 저기 무슨 풀을 먹어서 그걸 담아놨다가 또 되새김해서 막 이렇게 그 위가 네 개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개야 두 개야 뭐야 그건 난 모르지만은 그게 먹는 거 탐심이 많아갖고 소가 되는 거예요. 에? 그 어디 뭐 먹을 거 좋은 거 있다고 돌아다니면서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여기 가서 먹고 저 가서 먹고 그런 사람들이 소 되는 거예요. 에? 그런 게 다 탐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적당히 먹고 적당히 먹고 사는 거야. 적당히 먹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아, 좋은 거 있는 거 다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 소야 소. 예? 그 무슨 뭐 자각하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자각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니 저 식당에 가서 뭐 잉어고 뭐 물고기 같은 거 그냥 물 뜨거운 거에다 새우 같은 거 그냥 펄펄 살아있는 거 그 안에도 집어넣고 그거 먹으면서 입이 벌어지게 좋아가지고 먹고 그렇게들 살잖아. 그 자각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축생이나 똑같아. 그 소지 뭐 그게 뭐야 소나 돼지나. 그 남 아픈 거를 모르잖아.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서. 아, 인간은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남 아파하는 걸 알고.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런 것도 하나 자각 못하고 그런 거 바라보지 못하면 그거 사람이 아닌 거야. 그게 뭔 사람이야.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해. 그까짓 거 그런 거 하나 모르는 거를. 어? 아니, 대학교 박사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까짓 거, 그런 하나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배우는 거를. 예, 참.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 하고 앉았네. 그래서 식이라는 게, 이제 생선회를 먹을 때 죽지 않은 떠도는 영혼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아. 뭐 건물이고 어디고 막 죽은 영혼들이 막 숱하게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그게 몸으로 들어오게 돼서 자리 잡고 앉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바로 죽은 그 생선의 그 식이 몸 안에 이제 아, 생선식이? 예. 생선식도 이제 생선 그 안에도 영혼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살아있는 놈이 이런 게 들어오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딱 꺼져가지고 에너지 식 자체가 없어졌다면은 이게 식이 없어진 거야. 꺼져버렸으니까 모르니까 이러면은 돌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켜져 있는 영혼이 이런 에너지가 돌아다닐 때는 그게 들어가지만 이게 그냥 생선도 이렇게 딱 꺼져버렸으면 돌아다닐 이유가 없잖아. 알지 못하니까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알고 있을 때 돌아다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켜 있을 때 비로소 안단 말이야. 그럼 이 놈이 나가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지만 이렇게 딱 꺼져버리면 그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좀 도움이 되셔요? 그 생선이 이제 죽음과 동시에 살아난 죽음과 동시에 그 에너지가 꺼지면서 몸을 빠져나온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럼 네. 생선도 이제 그런 역할이 비슷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말씀해드리잖아. 생선이라는 놈이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고 네. 가정을 하고 그렇죠. 요 에너지가 되는 분리가 돼가지고 거지. 그놈이 네. 가면은 다른 몸을 가지만은 요렇게 있던 놈이 그냥 탁 꺼져버리면 갈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생선 그 식이 일반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더 이상 뭐 몸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윤회를 안 한다는 그렇지. 거죠. 끊어버리는 거니까.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선을 그저 목포 세발낙지라든지 요새 빙어 같은 거 먹을 때는 산채로 그냥 먹는 거 요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산채로 먹을 때는 그런 거에 그게 몸으로 들어가는 거지. 몸속으로. 사람 몸속으로. 그럼 몸속에 들어와 앉아 있다가 그게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속색이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 부모 속색이는 자식들이 있잖아. 부모 속색이는 자식으로 나는 거야.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그럼 이제 거. 전생업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도 아니 그런 있다. 것도 있고 이 세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든 그런 원인과 인연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옛날에 어떤 집에 아주 부잣집에 있어. 거기서 머슴놀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인이 구박을 하면서 살아 그 머슴이. 근데 이 머슴이 죽어가지고 그 집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그 집 재산 다 뺏어버려. 그냥 뺏어버리잖아. 다 주니까. 그냥 뺏는 게 아니야. 그냥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 태어나서 다 뺏어버리는 거야. 그런 게 인연이야. 뭐 다른 게 인연이야. 그래서 질긴 끈이야. 예? 이런 건 눈에 보이는 질긴 끈이고 눈에 안 보이는 질긴 끈을 아셔야 돼. 자각하는 사람 항상 깨어 있고 배우는 걸 갖다가 배우는 거에다 가치를 두셔야지 돼. 배워서 남의 말 듣고 배울 거는 배우고 그 가치 없는 건 배울 필요가 없어. 그냥 무 자르듯이 그냥 탁 잘라버려야 돼. 그거 괜히 괴로워할 필요가 없잖아. 예? 그게 냉정한 것 같아도 그게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유정들이 있는데 네. 이 살아있을 때 이제 이 식이 활동을 하다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식의 일부분이 이제 다시 몸을 빠져나가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것이 있고 네. 몸이 죽으면서 그냥 그 식 그렇죠. 열반해버리는 거지. 그런 거가 있고 여러 가지야. 이 세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다양하게 생겨나는 거야. 84,000가지가 있듯이 84,000가지가 아니라 무량한 숫자의 그런 인연이 생겨나오는 거야. 그럼 무한대의 숫자의 인연이. 그럼 사람 중에서도 그 성불을 하지 않고 돌을 닦지 않고 죽으면서 바로 그냥 그렇게 그럴 수가 성불을 있지. 그럴 수 있어.
그 왜 그러냐면 돌을 안 닦아둬도 죽을 때 순간에 탁 깨달아 버리면 그냥 열반해 버려 버리는 거야.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어디 윤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간절하게 원할 때, 예. 그럴 때 그냥 그 순간에 탁 깨달아가지고 딱 가버리는 거야. 촛불 딱 꺼지듯이.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경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깨쳐서 간 그는 그 보통 우리는 이제 윤회고를 해서 다시 뭐 태어나고 삶을 이제 네. 받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생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런, 원생이란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음 생에 이제 아니, 이제 이런 게 있어. 이제 그거는 이제 생이 딱 끝나가지고 열반에 딱 들어간 거야. 예. 근데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게 번뇌를 일으켜요. 그렇죠. 이제 이건 이제 과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예. 과학자들이 진공 속에를 이렇게 봤어. 예. 그러니까 진공 속에서 에너지가 생겨 나왔다 또 사라지고 해요. 예. 이게 이제 묘유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하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머리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 그 안에서 이제 물질이 나오고 또 사라지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열반을 했잖아. 열반을 했는데 그 번뇌를 한번 딱 일으키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번뇌 일으킨 거예요. 예? 그게 나니까. 내가 지금 열반에서 딱 들어가 있잖아. 근데 내가 이게 참 어려워. 불교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이거 진짜, 이거는 철학 이상을 뛰어넘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렵단 말이야. 아까도 내가 말씀해 드렸잖아.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시각작용해서 보시잖아. 그렇지만 이건 여기 있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은 적이 없어. 이렇게 하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있잖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적도 없었고 여기 온 적도 없고 그런 거야. 근데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는데 열반을 딱 들어갔잖아. 열반을 딱 들어갔지만은 또 번뇌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기 태양까지는 지금 멀잖아. 거리상으로. 무지하게 멀어. 그렇지만 태양까지 있는 거리나 여기 지금 마늘이 앉아있는 자리나 동일하단 말이야. 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저기 은하수가 있잖아. 은하수에 수많은 별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그 자리나 내 마늘 있는 자리나 똑같아. 동일해. 그러니 더 어려워지는 거야.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예, 참. 그래서 열반에 딱 들어갔지만 번뇌를 딱 일으킨단 말이야. 그럼 그 번뇌 일으킨 그놈이 윤회고에 들어가는 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열반을 하면 번뇌가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해 줬잖아. 근데 일어납니까? 진공이 그게 마음이야. 진공 그 자체가 마음이란 말. 이 마음이라는 게 삼천 대천세계만에. 근데 진공이라는 걸 조그맣게 하나 띄어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 마음이 삼천 대천세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저 은하 저 끝에 무한대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가서 있는 그 은하나 보살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지금 쓰는 마음이나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어. 참 어려워. 참 어려운 거야. 가면 갈수록 어려워. 그러니 참 참 이런 거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 뭐 공부할 필요가 없지 뭐. 그래서 열반에 딱 들어갔지만 열반에 들어간 적도 없고 나온 적도 없어. 그렇지만 또 번뇌를 일으켜요. 그 번뇌 일으키면 그놈으로 해갖고 그게 윤회고에 들어가는 종자가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그놈으로 인해 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그게 인연 만나가지고 어떤 뭐 풀이 되든 사람이 되든 동물이 되든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배워서 깨달아야지 돼. 깨달을 때 많이 왜 그러냐면 어리석음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알으면은 거기 아는 사람은 갈 필요가 없잖아. 아, 여기 지금 내가 이제 여기 한 발만 더 디디면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발 디디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거기 갈 필요가 없잖아. 아, 여기 들어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 거. 그래서 어리석음하고 지혜 차이가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배우는 데 가치를 두셔. 그리고 살아야지 돼. 그래야지 다 그런 그런 모르는 거 이런 그런 것까지 전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박에서 벗어나. 그 속박에서 벗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뭐 경례 뭐 그냥 다란히 잘해워서 그거 잘해온다고 그건 아무 소용없어. 그거는 어리석음만 자꾸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의문이 나는 게요. 그럼 지금 이 세상에 그냥 이제 공부를 하거나 태어난 이 사람 중에는 그럼 그 전에 깨달았던 사람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아유, 과거생에, 아니, 지금 뭐 수없이, 이기적인 말 계속 돌아가는 거야. 아니, 한번 생각해 보셔. 우주 그 전체에 그 수많은 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별이라는 거는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별이 됐다 하면은 그 안에 생명체가 살게 돼 있어. 생명이 살게 돼 있어. 별이 존재가 생기게 나게 되면. 왜 그러냐면,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생겨나는 거야. 물만 있으면. 근데 물이 어디에서 생겨나냐면은 별에서 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게 돼 있어. 에너지 자체가 약해지면 물이 되는 거예요. 별이라는 건 에너지가 식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약해지면 그게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이 생겨났다 하면 물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생겼다 하면은 거기에 생명이 생겨난단 말이야. 근데 생명이 생겨나는 원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냐면 에너지 자체가 분자, 원자, 밀입자가 있으면 그 안에 전체가 다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 에너지 자체가 구멍이 생겨 있단 말이야. 머리카락에 구멍이 있듯이 구멍이 꼭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단위의 숫자라도 그 안에 구멍이 생겨 있단 말이야. 그건 나는 과학은 잘 모르지만 요새 말로 얘기하면 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블랙홀이 아니라 밀입자, 원자, 분자 그 사이, 그 물질 자체 안에 구멍이 있단 말이야. 구멍. 블랙홀처럼 그런 구멍이 있는 거예요. 블랙홀이라는 건 큰 단위의 구멍이고 이건 작은 단위의 구멍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구멍 안으로 또 에너지가 또 들어가게 돼 있어. 그게 이제 식이 되는 거예요. 구멍이 있으면 그 안에 그거보다 더 작은 놈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앉게 돼 있어. 그럼 그 놈이 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그런 존재가 벌써 딱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자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물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물이 없으면 그냥 허공 중에 떠다니는 그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천상 세계가 되는 거예요. 물 없는 허공 중에서 살아가는 거는 천상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유정이 되는 거예요. 유정의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몸을 자꾸 분할을 해가지고 몸을 자꾸 키워가지고 몸이라는 구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만들고 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만드는 거야. 스스로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할해갖고 똑같은 게 자꾸 분할해서 몸뚱아리가 자꾸 커가는 거예요. 이런 거 참 어려우니까 자꾸 골만 아파져.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럼 이제 전생에 공부를 해온 사람도 있고 지금 현생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따질 거 없어. 네. 보살님이 금생에 열심히 해서 얼마나 내가 깨달음을 얻고 싶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나는 거야. 과거지사야. 잊어버려. 다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 그까지가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금생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그 시간을 얼마나 값지게 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국민학교만 나왔으면 어때? 앞으로 지금 잘해가지고, 박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럼 당당한 사람이 되셔. 예? 그럼 이제 사람 개개인마다 예. 색깔이 다르듯이 수행하는 방법도 자기가 그냥 수행하고 방법 이런 거 찾을 거 없어.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냐. 노력하는 사람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수행 방법 따질 거 없어.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얻어지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고 수행 뭐 방법 아무리 생각하면 뭐해, 소용없어. 자기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생각을 깊이 하면 머리에 열이 나거나 상기가 오는 이유. 이제 이거는 간단해. 뭐 생각 깊이 하면은 잡아당긴단 말이야. 잡아당겨. 생각하는 힘으로 이렇게 끈을 잡아당기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셔.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셔. 예? 그러면 눈을 통해서 책을 많이 보잖아. 오래 보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끈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에너지가 위로 올라오는 거야. 에너지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건 위로 올라오면은 왜 열이 생기게 되냐면, 원래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서 아래로 자꾸 깔아앉혀야만이 에너지 온도가 일정하게 36.5도인지 뭔지 그거 기준을 맞춰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막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여기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혈관을 이렇게 잡아당긴단 말이야. 잡아당기니까 에너지가 밑에서 식어있는 놈이 쏙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머리로. 바깥으로 도망가 버리지 못하고 머리 위로 올라오게 돼. 그럼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열이 36.5도에서 뭐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머리에 열이 나는 거야. 간단한 거야. 그거야. 뭐 더 어떻게 설명해 드려? 저 이선님, 우리가 108배를 하면은, 네. 그래야 될 때 지난번 텔레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잘 몸을 열 영상 촬영을 해보면, 네. 머리 부분은 열이 내려가고요. 네. 하체 부분은 열이 올라온다 그래 하거든요. 절할 때. 예. 절할 때는 다리에다 힘을 주잖아. 근데 에너지가 다리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되면은 집중력도 나아지고. 내가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해 드릴게. 참선을 해가지고 자꾸, 이게 지금, 생각을 깊이 한다는 거는 참선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화두를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하니까 끈을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 에너지가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왜 그러냐면, 열이라는 거는 달아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열이라는 건 이동하잖아. 에너지라는 거는. 그러면 혈관이 팽창한단 말이야. 팽창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열이 생기면서 팽창하니까 이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부피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막 눈이 막 빠지려고 그러고 뒷골이 빠지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 열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머리가 아파오고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거고, 절을 하면은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화두 들 때 다리에다가 이렇게 힘을 줘요. 주먹에, 이제 운동하고 무술한 사람들이 좀 세련되고 자기 그 어떤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은 주먹 쥐는 거 이런 것도 써먹고 여러 가지 써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으면 에너지가 일리 모여. 근데 그런 거 참 어려운 거야. 원래는 그렇게 안 되게, 이 시스템이, 몸 자체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데, 막 에너지가 머릿속에 막 팽창해갖고 사람이 머리가 올라오게 되면 이게 혈관이 탁 터져가지고 고혈압 환자 이런 사람들 혈관이 탁 터져가지고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런 걸 갖다 퇴치하는 방법이 있어.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런 주먹을 이렇게 꽉 쥐어가지고 여기 주먹 쥐면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안 되게 돼 있어. 원래는 시스템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수행을 함으로 해서 그런 걸 갖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 쓸 수가 있어. 그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내가 다 세세하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터득을 하셔.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절을 하게 되면 이 머리가 이제 차가워지고 하체 쪽으로 이제 그게 이제 따뜻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이 많이 생기고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체에다가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동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상기가 왔을 때 네. 절을 하는 방법도 그것도 어떤 좋은 방법입니까?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상기가 된다는 거는 머리 안에 저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키타줄을 이렇게 조율을 하잖아요. 키타줄을 조율을 하면은 이게 너무 세게 되면 이게 뺑뺑해지잖아요, 줄이. 그러면 상기될 때는 키타줄이 뺑뺑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셔요. 본래 우리가 살아갈 때는 줄이 적당히 맞아가지고 조율이 잘 돼갖고 소리가 잘 날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정상적인 상태인데, 이 키타줄을 조율을 조금 세게 해가지고 조율이 강해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셔요. 근데 두 가지 경우야. 하나는 늘어졌을 때도 올라오고, 너무 세게 뺑뺑하게 조여있을 때도 상기가 돼요. 그럼 늘어질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소화가 안 된다든가, 뭐, 이제, 간이 나쁘다든가, 또 뭐, 위가 나쁘다든가, 뭐, 위벽이 헐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겨. 늘어졌을 때. 근데 그 늘어지는 것도 또 관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것도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아셔. 그런 거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예? 그런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야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폐가 없어도 살고. 왜 저 동물들이 그렇잖아. 피부로 호흡을 하잖아, 피부. 사람도 피부로 호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야. 어떤 부분만 딱 떼놓고 이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지가 절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 그 피부로 호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부로 호흡하는 동물들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피부로 호흡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런 거 다 이해한다면. 그래서 상기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조율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율이 안 맞았으니까 쉬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쉰다든가, 뭐 절을 한다든가, 뭐 산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그걸 스스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상기되는 것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있어. 감기가 오는 것도 그걸 자기가 다스릴 수가 있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 다스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수행자야. 뭐 다른 게 수행자야. 눈이 아프다 그러면 눈 아픈 거 자기가 다스릴 수 있고, 이빨이 아프다 그러면 이빨 자기가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수행자인 거요. 뭐. 그래 뭐 저 꿈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으지? 정말 사실인 거예요, 그게. 스님, 예? 꿈 같은 얘기 하죠? 예? 꿈 같은 게 아니야, 절대로. 진짜 사실적인 얘기를, 사실적인 걸 말씀해 드리는 거야. 수행자가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예? 그럼, 생각에 생각할 때는 네, 우리 머리가 하는 기능 중에 네.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 아, 그런 거 없어. 그냥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쓰러질 것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아, 이 한번 생각해 보셔. 그럼 몸뚱아리가 죽어가지고 자빠져 있는데 그때는 왜 작용을 못 해? 아, 여기에서 작용하는 놈이 있다면 죽었어도 작용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럼 마음이 다 하는 거야, 마음이. 말씀해 드렸잖아. 죽었을 때 마음이나 살았을 때나 마음이나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예? 근데 그 죽은 마음이나 살아있는 마음이나 똑같아.
여기 뭐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뭐 작용하고 그거는 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저 코끼리 다리 장님이 만져보고 다리가 이렇구나 하고 설명하는 거야.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 같은 얘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돼. 그래야지 어리석음 벗을 수 있어. 그냥 마음에 아는 거예요. 뭐, 예? 그 다음에 하품이나 기지개가 일어나는 원리와 이유는, 그 하품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조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바깥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지는 거예요. 혈관이 수축작용을 한단 말이야. 혈관이 몸 상태에 따라서 혈관이 이렇게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놈이 늘어나게 되면 혈관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도망가 버려. 가둬놓지를 못하고 있어. 그럼 피곤한 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혈관에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거든.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고 아무튼 혈관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혈관이 알아. 혈관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런 얘기는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아. 내가 이제 테이프를 이런 녹음 테이프가 있어요. 녹음 테이프를 이걸 갖다가 내가 90분짜리 녹음해갖고 녹음을 하잖아요. 집어넣고 녹음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피곤한 거가 기록이 돼. 피곤한 거. 일을 하니까. 여기다 언어를 갖다 녹음을 하잖아. 90분 동안 이게 계속 돌아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 녹음되어 있는 게 피곤한 게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자기가 피곤한 게. 근데 그 놈이 피곤한 걸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 모르지만 여기 피곤한 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알아, 그런 거를. 나는 느껴. 얘가 피곤한 건 몰라. 물질이니까 몰라. 그렇지만 피곤한 게 기록이 돼 있어. 90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쉬지 않고 일했단 말이야. 엄청난 여기 90분 동안 기록을 계속 담으려고 그래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힘든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한 게 그대로 있어. 그런 에너지가. 그럼 내가 느껴요. 이 다음에 보살님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예? 예. 그냥 이런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품하고 기지개 하는 것도 똑같아. 에너지가 혈관에 적당량, 만약에 지금 100cc 만큼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셔. 근데 그게 혈관이 늘어나거나 수축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동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한 90이나 70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벌써 혈관이 알아버리는 거야. 예? 부족하단 말이야. 스님이 배고프면 허기지잖아. 그런 거나 똑같아. 혈관이 그런 허기진 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피곤한 거야. 근데 그 혈관이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단 말이야. 혈관을 통해서 마음이 아는 거야. 예? 그것도 동전 뒷면 친구들. 네. 그게 어려워. 참 어려운 거야. 이제 상기가 조금 오걸 할 때 약한 상기가 올 때 하품을 하고 나면 그게 싹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몰려있던 그런 피가 혈관이 힘든 걸 갖다가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해소시키는 그런 거죠. 그렇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면 돼. 아무튼 에너지가 여기 오게 되면 이게 팽창이 돼요. 팽창이 되면서 열이 나고 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 사람이 저기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여기 에너지가 위로 이렇게 몰려 있어서 그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를 갖다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또 있어. 그런 것도 스스로 공부해서 아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이 이게 제대로 이제 잘 안 통하면 이제 몸이 막
붓고 막 이래 하는 경우도 그런 제대로 것도 안 돼서 몸에 이제 그렇지. 그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뭉쳐 있어서 그렇다는 그게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히니까 물이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심장에서 계속 예. 밀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복막염이니 뭐 복수 같은 거 참 배가 이렇게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러냐면 혈관이 끊어져가지고 혈관이 끊어졌다는 거는 혈액순환을 못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끊어져서 길이 끊어졌으니까 자꾸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만 이제 끊어진 자리만 다시 연결을 해주면 그게 다시 돌아가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이제 그렇게 못 가고 길이 딱 막히게 되면 그때 염증이 생겨요. 염증.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에너지가 막 지방하고 영양소로 가득 있기 때문에 조금 맥혔다, 정체가 됐다 하면은 이게 그냥 염증이 썩기 시작한단 말이야. 바로 썩어. 체온이 있고 온도가 좋고 영양이 많기 때문에 금방 썩어요. 그 염증이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품하고 기지가 일어나는 것도 혈관이 늘어나거나 수축돼 가지고 그 혈관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하품이 일어나고 저절로 기지개가 그렇게 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전부 그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한 걸 느끼잖아. 그 피곤한 걸 느끼는 것도 혈관 속에 에너지가 양이 예를 들어서 10이었었는데 노력하고 힘들게 자꾸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자꾸 도망가가지고 7이나 8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안단 말이야. 혈관이 피곤한 걸 느끼는 거야. 부족하니까. 사람 배고프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쉬거나 음식 같은 걸 섭취를 해서 에너지를 채워주니까 피곤한 것이 또 가라앉는 거야. 다시 채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잖아. 때 되면 배고픈 게 금방 오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다 혈관에 의해서 그런 게 작용이 다 일어나는 거야. 병이 오는 것도 전부 혈관이 가늘어져 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감기, 위장병, 여러 가지 생식기에 생기는 병, 전체가 다 혈관이 가늘어져서 그래. 그러면 혈관이 가늘어지면 그 혈관이 딱 끊어져요. 그러면 그 끊어진 자리로 진물이 나온단 말이야. 진물이 나오면 그게 빨리 썩기 시작하면 급성이 되는 거고, 서서히 식으면 서서히 썩으면 그게 종양이 되는 거야. 혈관이 끊어진 자리에 진물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생로병사고를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난자는 꼭 죽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후광의 원인은 이제 부처님 몸 뒤에서 이제 이렇게 발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런 거야. 오로라 이런 게. 왜 그러냐면 몸 자체가 에너지란 말이야. 이 몸 자체가 에너지야. 우리가 시각자궁으로 해서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살색으로 보이지만 여기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식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고유의 색을 낸단 말이야.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입자가 큰 놈은 빨간색이 나오는 거고, 입자가 점점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색이 다양한 색깔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제 겨우 이제 한 개 했네. 천한 거요. 맑은 옥색빛, 밝은 색. 예, 밝은 색이죠. 밝은 색일수록 좋은 거예요. 보라색은 어떻습니까? 옥색이.
보라색은 칙칙하잖아. 네? 채광이 새 노란색 네? 아, 노란색은 빨간색보다 좋은 거예요. 근데 빛색이 최고. 아, 이거 이제 나중에 녹음할 때 내가 설명해 드릴게. 좀. 선생님은 각 사람들마다 오로라 다 볼 수 있겠네요. 아유, 왜 난 못 봐. 아유, 내가 그런 거 볼 수 있으면 나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않지. 근데 저는 어떤 책을 보니까 필리핀 소년이에 예. 그 오로라를 봐갖고 예. 우리 김종필 씨 그 옛날에 나왔던 필리핀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우리나라 이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경제를 이야기해서 나가는데 그 오로라 보는 그 소년을 밑에 숨겨놓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오로라 색깔이 변하고 다른 말 하면 오로라 색깔 따라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책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아니 사람을 그거는 뭐냐면 감정 기복이 생기니까. 예, 예. 그래서 오로라 보는 기계가 있던데요. 컴퓨터. 예. 사진기가 왜? 사진기로 보면 돼. 기계로 보면은 기계 장치로 보면은.